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셀트리온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오늘은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시다시피 오늘도 장중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아침에, 오전에. 그러면서 또 다 지우겠습니다. 이때 동안 했던 걸 다 지우고. 주식은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수급적인 분석, 그 다음에 글로벌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될 수급.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아침에 시작가가 얼마였죠? 322,200원, 1.10%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공간이 생긴다고 하고 창이 열린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일본에서는 공이 생긴다, 구멍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클 때 이런 갭들이 생기고, 갭이 나오는 상황은 바닥권에서는 이제 바닥 투매가 나올 때 좀 많이 생기고요. 올라갈 때는 상승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많이 갭이 생깁니다. 이런 갭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방향성이 이런 거죠. 이 갭, 이런 갭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좀 꼭지에서는 고점 매도 신호이고요. 바닥권에서는 저점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도 자꾸 갭 하락 발생하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 또 갭 상승한다. 너무 과매수 구간이다.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이 크구나.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막 갭 상한가 간다. 갭 상한가 갔는데 상상 갔는데 갑자기 갭 상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한가 하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 그 다음날도 장 열려서 또 장중에 또 상한가 갔어. 근데 그 다음날 갭으로 상한가 간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갭이 나오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고 좀 보여요. 갭 상승을 했으면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음봉으로 눌러버린 거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힘으로, 매도 힘으로 누른 거죠.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코스피가 움직이는 이 기간 동안 11일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나쁜 일이 생겼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장이 열리고 계속 셀트리온을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누르는 세력의 가장 주요한 주체는 외국인이죠. 일단은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관도 같이 동반해서 국민연금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누른다기보다는 좀 물량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동안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건 맞죠? 많이 올라간 건 맞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뉴스가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고, 뭐 이런저런 나왔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조금, 과거에 겨울일 때 막 1,000명씩 나올 때 그때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좀 물량을 좀 정리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이 지금도 조금 나오고 있다, 오늘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수급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좀 매도가 나왔고요. 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계속 저가가, 그렇죠.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이제 일목균표 선엑스펜 2도 이제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엑스펜 이거 지금 129,000원, 13만원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보세요. 일목균표 선엑스펜 2를 이탈하고 계속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죠. 일목균표 선엑스펜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이 받지 못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셀트리온도 이게 종가상으로 지금 이탈하고 나면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 121선을 좀 어쨌든 자꾸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들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 바이오톡스텍도 240일까지 이탈해버린, 지금 50%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또 이슈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시젠도 좀 많이 좀 안 좋네요. 전반적으로 좀 박살 바이오몬 박살 나 있고요. 보시면 70%입니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산이 높으면 골이 높습니다.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박살 바이오 같은 거. 말이 70%지. 주식이 이것도 뭐 이셉지스도 뭐 갑작스럽게 뭐 이슈가 나왔다가 뭐 코로나 백신 뭐 이슈 좀 나오다가 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주식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또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코멘트드렸던 미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 얘기 들었고요. 이제 보험주에 대해서 좀 보험 금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정 이율 뭐 관련돼서도 이제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뭐 4분기,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떠나서 다시 보험사들이 매기가 좀 돌아올 수 있다. 왜 그동안 너무 급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코스피가 움직일 때 코스피가 신고가를 갈 때도 보험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반영이 오늘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DB 손해보험 오늘 6%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대 나왔는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들 앞으로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 보험 쪽도 괜찮아질 수 있다.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 이익 구조가 개선될 수도 있다. 라고 좀 기대감에 설레발을 치듯이 이게 좀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냥 바로 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보험 쪽도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뀔 수 있겠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오늘 셀트리온은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나도 좋고 기술도 있고 앞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제도 매출도 올라오고 다 좋은 이슈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고요. 반대로 제가 얘기했죠. 베타꿈플리 현상. 정작 적자를 발표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작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키움증권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베타꿈플리 현상인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좀 그런 이슈가 요런 현상입니다. 요 현상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요걸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도움이 될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노하우를 만들어가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베타콤폴리 났다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이렇게 쭉 내려앉을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건지. 이제 증권주들은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살아나는 거고 지금도 그 신용 뭐 대출 관련돼서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돼서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거래도 뭐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가도 돈을 버는 게 증권사이기 때문에요. 뭐 증권 회사들 연봉 2억대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만큼 화랑장입니다. 현재로도 화랑장이에요. 얘네들한테는 거래만 일어나면 되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보험사들도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의 차이죠. 네.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회사들이 뭐 회사가 나쁘다, 뭐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없다, 투자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단기적이다, 장기적이다, 중기적이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손이 가는 거죠. 이미 주식을 사고 이미 주식을 팔고 이미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당장 급여와 상관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매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 자금이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돈을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미 팔고 사고 다 하는 거죠. 지금 빨리 팔고 보험주 사 이렇게 되면 사버린 거죠.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이미 주말에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주말에 계획된 대로 장 열리자마자 보험주는 그냥 아침에 DB 손해보면 아침부터 계속 사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보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고 호가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빠르게. 네. 반대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뭐 중간에 이제 유통업체 줄릭 파마 뭐 관련돼서 이런 천정을 했다. 뭐 이런 게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레키노나주를 운송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잠깐 반짝했는데 그 반짝하다가 이제 쭉 빠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사를 이용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현금화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킬이죠. 매매의 스킬이죠. 네, 어차피 결국에는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여러분 뭐 셀트리온이 잘 돼서 정말 엄청나게 잘 돼서 여러분의 부를 불러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림인데 당장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주가 변동성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곳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뭐 매달 수익률을 체크해서 연기금에서는 월별로 평가를 해서 너네들은 아웃 뭐 10위권 안에 들어간 기업 아니면 5위 안에 들어간 자문사는 계약을 연장하고 나머지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회사들은 계약을 해제해버리거든요. 20위 밖에는 너네들은 계약 안 돼. 뭐 그리고 1위, 2위 하는 기업들은 계속 연기금 자금을 그 자문 회사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근데 그 10위 밖으로 20위 밖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걔는 바로 아웃이고 돈 다 빼버리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과 정작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본인 계좌로 국민연금 본부가 뭐 지금 대전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있더라? 서울에 지금 유수한 펀드 매니저들이 서울에 있는데 자꾸 이 웃긴 거죠. 이게 뭐 일단은 뭐 대전 쪽 뭐 신정부 청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요한 연구진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바이오 회사를 차렸다. 그럼 그 서울에 있는 우수한 연구진이 부산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도 좋긴 한데 우수한 인력들은 서울에 다 있는데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뭐 전라도 해남에다가 셀트리온을 만약 짓는다. 연구진을 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남으로 갈까요? 아니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운용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지고 막 뭐 본부장도 막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도 많이 주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미래셋이라든지 그쪽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금을 위탁해서 연기금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그런 쪽 자금이 크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운용하지만 그런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국민연금 운용부 본사 운용부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위탁한 위탁 자문사들이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 부분이 국내 주시장에 좀 있긴 한데 뭐 전적으로 이게 완전히 뭐 다 망가지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살아나는 기업들은 살아나고 또 되는 기업들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 쪽에서 이렇게 현대해상도 계속 체크를 저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때도 주말에도 안 빠진 시장 대비 여기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241선 정도까지는 또 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 드린 거는 셀트리온이 좋냐 보험주가 좋냐 이 두 회사를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3개월 6개월 뒤를 보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같이 주식을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마무리 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